지난 17일 추석 그때 응급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고인이 된 분이 있습니다. 30대 여성분. 추석 새벽 부산이었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경련과 의식장애 증상으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4시간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방청 문건을 보니까 92번의 병원 이송 문의가 있었고요. 이른바 전화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92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귀중한 인명이. 자,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똘마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 야, 그럼 이 돌아가신 분은 뭡니까? 투명 인간입니까? 대가리 박아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예, 자,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경남 함안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다리가 절단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즉각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인근 병원 12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서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의 병원에서 2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벌써 7개월째입니다. 7일도 아니고 7개월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특히 겨울철은요. 병원에 성수기란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그런 환자들이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야 의정협의체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깃발 들었잖아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단체들은. 그래서 야당이 그러면은 여당 빼고 우리끼리라도 우선 어떻게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봅시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집권 세력이 못났으면 그런 제안을 했겠어요. 자, 여러분, 이 의료 대란만 문제입니까?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한 오물풍선 사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3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22차례 총 5,500여 개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화재가 지금 빈발하고 있어요. 자, 오물풍선 기폭장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인천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20여 회에 걸쳐서 총 413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활주로에 떨어져서 말이죠. 자, 그런데 군이 내놓은 대책은 고작 낙하 후에 수거, 이게 전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전단 풍선의 비행 통제 의무를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기하고 있어요. 조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 풍선을 안 보내면은 이 남쪽에서 북으로 보내는 풍선 이거를 차단시키면요, 북이 풍선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쪽에서 보내는 만큼 저쪽에서 또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보내는 놈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북한의 그 오물풍선 투하에 대해서는 지적하면서, 아니 기분 좋겠냐 이거야. 남쪽에서 북쪽으로 풍선 보내는 거, 그거는 북한이 다 감내해야 합니까? 그럼 북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것도 감내해야지. 그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상호주의 아니야? 자, 이게 어디 그 오물풍선뿐입니까? 자, 이 875원 대파대란 기억하시죠? 금배추 쇼크로 지금 온 나라가 또 큰 충격에 낭패에 빠졌습니다. 시중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배추뿐 아닙니다. 시금치, 무 가격도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민생 문제는 관심 없고 고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 배추가 비싸고 시금치가 비싸고 무가 비싸니까 고기를 먹어야겠네. 고기를 먹어야겠어. 줄리 앙뚜아네트, 죄송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제 열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물가 문제나 의료 대란 문제, 민생 현안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고기만 먹고 끝났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피부에 와 닿는 사안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사안만 열거했는데도 나라는 휘청거리고 붕괴 일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도가 안 되면은 모를 뉴스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적자 국채 증가폭이 그렇게 자기들이 문제 삼고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1.5배가량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권 3년차 적자 국채 증가폭이 말입니다.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니 국채를 하도 발행을 안 해서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적자 국채 증가폭이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이렇게 써왔다는 것이죠.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겠다고 입 밖으로 꺼낸 것이 또 윤석열입니다. 경기가 가라앉는 와중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그런데 추진하고 있어요.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자, 의료대란 민생경제 파탄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져가는 김건희 리스크, 고물가로 인한 민생 고통까지.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있는 나라인가? 정부가 있는 나라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5번 집권한 정치 세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더없이 실력과 의지를 잃어버린 듯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취약한 리더십 그리고 붕괴된 국민적 신뢰, 이 가운데 검찰이 국민의힘을 먹어버렸죠. 그렇잖아요. 아니 대안이 없어서 윤석열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중에 4년을 검찰 요직에 있었던 윤석열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참 과도할 만치 실력, 능력을 따지는 사회입니다.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소개된 내용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날선 표현들이나 빌거, 빌라거지, 휴거, 휴먼시아 거지. 야, 이 이름 정말 더럽네. 휴거? 야, 내가 휴거에 살았다. 이거 진짜 이런 적나라한 조롱과 혐오 표현들이 회자돼 왔는데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돼가는 이면에는 부유함과 가난함을 능력, 노력의 차이로 정당화하려는 놀라운 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성실 그리고 노력, 이게 바로 능력주의로 미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정말 지나치게 실력 능력 따집니다. 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한다. 12.4%만 평등에 찬성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시험, 보상, 능력, 무임승차, 개천의 용, 억울하면 출세하라. 능력에 따른 차별 능력주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실력, 능력 따져야 되는 분야가 이것만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주의, 실력주의가요.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아니 능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정말 나라는 끝간데 없이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능력, 실력 따지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정권, 집권 세력에게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는 아주 치밀하고 투철하게 따져야 될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한테 능력 실력 따지면서 왜 집권 세력에게는 이렇게 무딥니까? 잣대가. 어? 이놈 저놈 다 똑같다. 누가 집권하든 뭐 나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아 물론 그런 무능한 자들만 집권했으니까 세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천치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요. 여러분들 다들 좀 맛이 가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요? 할 줄 아는 건 사람 범죄자 만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현대판 망나니를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 말이죠. 이런 바보 천치한테 권력을 쥐어주고 그래놓고 견제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그냥 예스 이것만 해대는 놈들, 이런 놈들은 한 20년은 야당을 해야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선거 때 국민의힘을 찍을 정말 일말의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국민의힘 찍으신 분들 또 찍으실 분들을 좀 붙잡고 설득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이 이거였냐고. 나의 실수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이게. 아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북한에서 보낸 풍선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아픈데 응급실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고 그래놓고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해. 무슨 여야 논의도 아니고 정부 여당 사이에 논의도 안 해. 그 지들끼리 고기만 처먹고 끝나요. 언제까지 이 꼬라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실력 능력 따집시다. 딱 한 대상에게만 바로 집권 세력 윤석열에게 말입니다. 또 앞으로 집권할 정치 세력에게 말입니다. 좀 우리 좀 정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좀 없게 합시다. 그러려면은 국민의힘 이 새끼들 그냥 깃발만 꽂으면은 다 그냥 집권하는 이런 지역과 세대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영남에 사시는 분들 또 어르신분들 그 국민의힘 열심히 지지해서 뭐 삶이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뭐 정치는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 생각 변함없으시면 후손들만 생각해서라도 제발 투표하지 마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그런 오판을 언제까지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후손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왜 이 후손들한테 이 똥통에서 헤어나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나쁜 정치 세력은 그때그때 심판을 해줘야 우리 정치가 맑아지고 실력과 능력이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당장이라도 끌어내려도 모자랄 그런 이 윤석열 정권 심판할 날이 곧 다가오겠죠. 9월 28일에 서울 도심에서 모여서 함께 그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